좋은 책 고르는 세 가지 팁만 딱 얘기해 주세요. 어떤 면에서요? 워낙 기준들이 달라요. 가성비를 따지느냐, 기능을 따지느냐, 스토리를 따지느냐. 이건 몰랐죠? 당황스럽죠? 가성비 하나. 예, 가성비. 가성비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가성비로 본다면 전집을 많이 사시는데요. 저는 전집은 절대 비추천입니다. 가성비로 생각을 하실 거면요. 정말 죄송한데 중고서적을 이용을 하세요. 네, 이 말은 뭐냐면 우선은 스토리가 재밌어야 되고 이 책의 크기도 상당히 중요해요. 엄마들이 그 책의 크기를 간과하시거든요. 이제 3살, 4살이에요. 근데 이만한 책을 만약에 준다 하면 3살, 4살 친구들은 버거워요. 근데 7살, 8살이에요. 만약에 요거 반만한 책을 준다 하면 그것도 버거워요. 그래서 전집을 제가 추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1번, 책의 판형이 너무 다 동일해서 책에서 오는 그 다양한 즐거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림 그 종이 크기에 따라서도 그림 배열, 그 텍스트 배열이 다 달라지는데 그 편집에 따라서 주는 동화의 스토리가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성비를 생각하신다면 전집은 가급적 사지 마시고 중고서적에 가서 나이가 어리면 글이 많이 없고 그림으로 무언가를 확 얻어올 수 있는 것 하나를 구입을 하시고요. 중고서적 싸니까요. 가성비로 보시면. 그리고 나이가 많다면 아이가 직접 책을 고르게 하세요. 그 이상은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아이가 안 갔다? 그게 또 문제잖아. 애가 안 갔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 2가지 팁을 드릴게요. 1번, 엄마가 봤을 때 재미있는 책을 골라요. 그러면 아이도 거의 대부분 좋아해요. 2번, 나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그러면 평소에 아이가 좋아했던 어떤 주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공룡이든 아니면 공주든 아니면 직업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동화를 골라오세요. 정말 그도 저도 모르겠다. 추천 목록을 골라보세요. 연령별로. 인터넷에. 그러면 거기에서 또래 연령별 쭉 나오는 목록들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구입을 하세요. 가성비는 전집은 아닌 것 같고 중고서적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책은 굳이 새 거를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2번째. 스토리를 따졌을 때. 좋은 얘기예요. 스토리를 따졌을 때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고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활성화가 안 된 동화가 뭔지 아세요, 피디님? 나 진짜 묻고 싶어. 제일 활성화가 안 되고 나오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동화. 뭔지 알아요? 상상동화. 상상동화는 우리나라에 거의 전무후무예요. 그러니까 아마 유아교사들은 다 아실 거예요. 괴물들이 사는 나라라고 하는 모리스 샌닥의 상당히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괴물, 예를 들면 뭐 누가 잡아가는 마녀, 뭐 도깨비, 이렇게 아이들이 좀 무서워는 하지만 상상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동화책들을 아이들은 상당히 원하는데 엄마들은 또 선생님들도 자기의 시각으로 봤을 때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동화 선택을 안 하거든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상상 동화를 못 읽게 한다는 건 이거랑 똑같아요. 아침 드라마를 보는데 내가 며느리야. 근데 시어머니한테 맨날 당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이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따다다다 하고 복수할 때 막 카타르시스 느끼지 않아요? 그런 거를 없애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거를 없애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상 동화를 아이들에게 못 보게 한다는 건. 그래서 스토리로 따진다면 아이들이 딱 봤을 때 우와 이건 진짜 애들이니까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다. 애들이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스토리를 골라주시는 게 첫 번째고요. 다음에 2번째에 대한 스토리는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을 담은 스토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워낙 경험이 적잖아요. 어머님들, 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동화책에 우간다를 갔어요. 남극을 갔어요.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안드로메다로 갔어요. 안드로메다에 가서 캡슐을 파는 슈퍼에 갔어요. 물론 상상 동화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무슨 사실을 담은 동화라면 꼭 죽어 마는 거죠. 애들은 전혀 공감을 못하니까. 그쵸? 그리고 피해야 될 스토리가 있습니다. 피해야 될 스토리. 뭘까요? 스토리가 전체는 그런 게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반편견적인 내용을 담은 스토리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어른들이 걸러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호녀라 라는 표현 진짜 써요. 그리고 못 사는 나라. 이해되죠? 정연이 어머니는 예를 들면 어느 나라라고 할까? 안드로메다에서 왔어요. 안드로메다는 못 사는 나라예요. 진짜 그런 식의 동화들이 옛날 동화들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필름들이 돌고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뭐 이런 거죠. 그거 이외에 요새는 이런 동화들도 지향한다고 하기는 해요. 아빠는 돈 벌고 엄마는 집에서 일하고. 예, 이런 동화들도 그렇고 동물들 되게 좀 낮게 보는 동화들. 다음에 장애인들 되게 좀 이렇게 좋지 않게 표현하는 동화들. 이런 동화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추가를 하자면 스토리를 추가하자면 연령이 만 4세가 넘어가면 죽음, 이혼, 전쟁 이런 것들도 다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다루지 않아요. 근데 그런 스토리를 읽게 해주시면 아이의 경험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런 것도 좀 찾아서 읽게 해주세요. 스토리 끝. 가성비 스토리 그림이었나요? 그런 거 같네. 네, 그림. 한번 쉬었다. 그림은 근데 워낙 그 호불호가 갈리긴 해요. 아셨어요? 칼데코상. 왜 책 보면은 은박지 막 이렇게 팍 붙어져 있잖아요. 막 상 받았다고 막 짱짱짱짱. 그 상이 스토리상이게요? 스토리상일까요? 아니에요. 그림상이에요. 엄마들이 선생님들도 의외로 몰라요. 저도 사실 몰랐어요. 나는 스토리가 재밌어가지고 스토리상을 받는 줄 알았는데 그림상을 받는 거였더라고요. 그만큼 이 동화책에는 그림이 되게 중요해요. 그림의 구도 막 이런 게 중요한데 엄마들이 만약에 책을 선택을 한다. 아주 가끔은 이 카더라 통신이 있어요. 뭐냐면 애들은 원색을 좋아하지 파스텔 싫어한다? 난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어. 저도 동화를 쓰잖아요. 파스텔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도 나도 들은 거야. 그 편집장들한테. 제가요, 거짓말하지 않고요.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동화책에 대한 논문하고 시각 디자인에 대한 논문을 100편을 넘게 제가 다운을 받았어요. 정말 파스텔이 좋지 않은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양한 색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의 감각에 더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다 파스텔이잖아요. 원색 없고. 원색은 약간 나이가 어린 친구들 이 시각 발달할 때 이제 그때 원색인 거고, 나머지는 원색도 상관없고 무색도 상관없고 파스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림에 대한 색깔들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림풍이 있어요. 근데 그림풍이 있는데 딴 거는 어머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아무것도 보지 말아요. 이게 또 강의식으로 되면 또 재미가 없을 테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해볼게요. 딱 봤잖아요. 우와, 그림 뭐야? 웃겨. 이게 그냥 좋은 그림이에요. 마음으로 와닿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에요. 근데 딱 그림을 봤는데 이게 뭘 표현을 한 거지? 꼼꼼히 봐야 되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 그림은 유아 단계에서는 그렇게 썩 추천하고 싶은 그림은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구도를 봐야 돼요. 어떤 구도를 봐야 되냐? 엄마들이 가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고 제일 놓치는 게 뭐냐면 책을 페이지 넘기잖아. 그러면 페이지가 이 앞 페이지하고 그 넘기는 페이지가 연결이 돼야 된대요. 배경도 주인공도. 근데 갑자기 뚝 끊겨갖고 나오는 게 있어요. 짜집기. 좋은 그림 아니에요. 그렇게만 체크하시면 동화책 되게 저는 재밌는 거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같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좋은 동화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를 믿어주시지요. 스카이 캐슬. 머리도 비슷하지 않냐? 책은 반드시 이래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깨져야 하는지 그냥 아주 짧게 부탁드려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정석 안 해본 사람, 성문 안 풀어본 사람. 나 41잖아요. 우리 때 수학의 정석, 영어 성문책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만큼 책은 그냥 지식을 전달받아야 되는 하나의 도구로 두껍게 텍스트가 엄청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조차도. 그래서 아주 가끔은 저도 동화책 쓰다 보면 짜증이 나요. 왜? 아니 3살짜리 애한테 책을 쓰는데 글밥을 한 페이지에 가득 써달래. 나는 정말 싫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책에 대한 선입관을 버려야 되는 거는 책은 읽어야 된다는 제발 버리세요. 눈으로 읽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책은 눈으로도 읽고 손으로도 읽고 몸으로도 읽고 감정으로도 읽어야 되는 게 책이거든요. 그렇다면 책을 가지고 놀아야도 되고 색칠도 해봐야 되고 책을 갖고 오려도 볼 수 있고 책을 갖고 발로 차볼 수도 있고 탑도 쌓아볼 수 있는 거예요. 책은 놀이를 하는 거지 읽고 이렇게 성문처럼 이렇게 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선입관을 깨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창의적 교육은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절대로. 애들 그렇게 책 읽기 해서 책 좋아하는 애들 봤어요? 아무도 책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갖고 깨끗이 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중고나라 땡땡 싸게 팝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책에 대한 선입관은 책은 읽어야 되고 글씨가 많아야 되고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도 전집을 사줘야 되고 글밥이 아주 많은 거를 선호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귀하의 아이들과 제 아이도 분명히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책은 읽는 게 아닙니다. 그 선입관을 버리세요.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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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자리에 설 때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귀엽게 보이고 싶고 늘 친절하게 보이고 싶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게 가식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저는 선생님들하고 즐겁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좋아요하고 구독을 콱콱 눌러주시면 언젠가 제가 선생님들을 만날 때가 됐을 때 맛있는 초코바를 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